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을 얘기하면은 영화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되게 멋있는 일을 하시네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영화 배우 누구 보셨나요? 실물이 났나요? 누구랑 친하세요? 그리고 뭐 어떤 영화를 만드셨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십니다. 제가 만든 첫 번째 영화인데요. 6년째 연애 중이라는 영화고 2008년 2월 5일에 개봉했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 좋아해줘라는 영화고요. 이 영화는 작년이죠. 2016년 2월 17일에 개봉했습니다. 감독들은 이 부모님 생일은 잊어버려도 개봉날은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좀 시간이 좀 텀이 길죠.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얘기는 제가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제가 두 번째 영화를 찍기까지 어떤 삽질을 했는가입니다. 영화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당연히 영화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겠죠. 영화를 준비한다는 거는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쓰고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투자사와 배우에게 보내고 대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영화인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렇게 기획한 시나리오가 모두 영화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투자 혹은 캐스팅까지 그리고 거의 촬영 직전까지 가서도 엎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엎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굉장히 쓰라린 경험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은 영화를 찍지 않는 시간 동안 내가 몇 년째 영화를 못 찍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헤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과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영화 감독 되기가 고시 패스보다 어렵다. 이 말은 이제 고시는 한번 패스하고 나면은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거죠. 쭉 할 수 있지만 영화 감독은 이제 되고 나서 그 일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도 영화 데뷔하고 나서 1, 2년은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됐다는 기쁨도 약간 좀 지속이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의뢰받은 초고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채 데뷔 4년 차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게 덜컥 하더라고요. 이제 그 무렵에는 이제 사람들이 뭐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6년째 연애 중을 찍고 4년째 준비 중입니다. 이러면서 제목을 잘 지어야 된다. 한 3년째 연애 중 했으면 빨리 찍었을 텐데 이러면서 설마 6년 안에 못 찍겠어요? 이런 농담을 하면서 자조적인 농담을 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만 아무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도 보통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 기쁨만으로 살아가진 않잖아요. 어느 시점이 흐르면 더 나은 성과를 얻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고 연봉도 올라야 성취감이 올라가듯이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데뷔한 지 4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준비하던 시나리오를 결국은 이제 업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날부터는 이러다가 영영 나는 두 번째 영화를 못 찍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안 좋은 일은 동시에 일어나듯이 그 무렵부터 통장 잔고가 바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달이 들어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월세, 의료보험, 공과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입금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거의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는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나리오 생각보다 이 돈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가들은 모여서 예술을 논하고 예술가들은 모여서 돈 얘기를 한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좀 속을 터놓고 얘기하는 동료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너 어떤 걸 개발하냐, 아이템 얘기하고 그러다가 맨 끝에는 마이너스 대출 어디가 싸고 이자 얘기하고 이러면서 돈 얘기 엄청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졌고요. 그때부터는 꼭 제가 연출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른 감독님의 시나리오도 작업할 수 있다, 각색할 수 있다, 여기저기 좀 말을 하고 다니면서 다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돈을 벌다 보니 조금은 숨통이 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20대를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꿈을 쫓느라고 현실적인 많은 것들을 되게 등한시했던 대가를 감독이 되고 나서 뒤늦게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데뷔작이 뭐 500만 되고 1000만 됐더라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모든 감독에게 그런 능력과 행운은 따르지 않는 법이고 저는 제 상황에서 다시 제가 감독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좀 생활인으로서는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하고 그래도 조금 자괴감은 줄어들었지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저한테 감독이라고 부르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스스로가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20대 내내 제가 되고 싶었던 영화 감독인데 영화 감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나니 사람들한테 영화 감독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이상했지만 그 당시에 제 스트레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이 됐는데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나 영화 감독 맞나? 감독이 됐지만 난 감독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 무렵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윤성호 감독님, 은하의 방 전선과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라는 작품을 만든 감독님으로부터 웹드라마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게 됐어요. 20대 여성의 허기진 하루의 끝에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피하게 마무리하는 웹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에 저는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쓰고 연출을 했어요. 되게 짧은 10분 좀 넘는 웹드라마였는데요.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걸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건데요. 무려 제가 거의 5년 만에 현장에서 연출을 하는 작품인 거였더라고요. 예. 영화 감독은 뭐 영화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내 영화 만드는 일을 5년 만에 한 셈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말로 하면은 제가 그만큼 영화 만드는 현장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었구나를 이 작품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랜만에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부대끼고 배우들과 작업을 하고 났더니 또 얼른 다음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과 의지가 좀 구체적으로 생겨나더라고요. 이 작품을 경험한 이후로는 두 번째 장편 영화만을 목표로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두 번째 영화까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우선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우선은 만들어 보자. 그게 무엇이든 그렇게 제가 연출자로서 감독으로서의 경험을 계속 이어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났더니 좀 조바심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장편 영화를 오래 찍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상태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만 사로잡혀 있었지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야 에너지가 넘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배려나 고민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제가 또 만들었던 웹드라마인데요. 출중한 여자라고 천우희 배우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나오는 웹드라마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무료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렇게 두 번째 장편 영화는 찍지 못했지만 감독으로서 어떤 경험과 성취를 맛보고 나니까 이전보단 제가 확실히 더 의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드디어 두 번째 영화 좋아해줘의 크랭크인을 하게 됐습니다. 8년 만에 크랭크인이었는데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 촬영하러 아침에 이제 가는데 제가 첫 영화의 첫 번째 촬영했던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8년이나 지났지만 그 날은 이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는데 한편으로 80명에 가까운 스태프들과 또 50회차 가깝게 이 촬영을 했다라는 게 제가 했던 경험인데도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촬영하기 전에 첫 촬영 날을 정말 머릿속으로 수없이 그려봤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복귀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 단순히 긴장되고 떨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을 꿈꿨던 순간이라서 그게 오히려 다가오니까 약간 좀 심리적으로 멀미랄까 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첫 촬영은 토하지 않고 잘 마쳤습니다. 예. 그렇게 촬영을 이렇게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영화 크레인크림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까? 그 시간이 부디 이번만큼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요. 예. 나 자신이 영화 감독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누가 나를 믿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정작 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요? 혹시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영화 감독을 꿈꾸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영화 감독이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 한 달 후면 저의 두 번째 영화 좋아해줘가 개봉한 지 1년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요. 후반 작업하느라 굉장히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여러 스태프들과 함께 완성한 영화를 개봉을 했고요. 시사회를 하고 리뷰가 뜨는 대로 찾아보고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하고 나서 반응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2주차부터는 극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좋은 평도 있었고 나쁜 평도 있었습니다. 최종 관객 수는 84만 8,117명이고요. 평론가 평점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 보니 6.40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8년 동안의 삽질 끝에 만든 두 번째 영화의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영화지만 영화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화로 기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든 사람으로서 영화에 대한 이런 평가와 성적표는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두 편의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제 세 번째 영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화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영화를 만들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 되기 전까지는 영화라는 꿈을 쫓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거라는 이상적인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다면 영화를 만든 이후의 시간은 내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수없이 묻고 그에 필요한 팁들을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의지가 생기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랑 작업을 해야 시너지가 생기는지, 어떤 것들은 정말 죽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죠.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8년 중에 4년은 좀 편집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더 알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제가 깨달은 팁들을 가지고 또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나아진 사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